자, 그래서 뭐 미용장 공부를 할 때 센치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센치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자를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를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빗에 이렇게 자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빗에 자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것도 못 쓰시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못 쓰시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이제 샵에서 쓰는 이런 커트 도구 빗등을 갖고 가게 되는데, 여기에 평균적인 센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보통 9 내지 11cm 왔다 갔다 해요. 9 내지 11cm 왔다 갔다라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1cm 정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9.5cm 뭐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빗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빗이 있으면 대략 이게 1.5cm, 1.5cm 간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8cm 기준이 돼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쓰는 빗의 센치를 알거나, 아니면 본인 손가락 마디마디 센치를 재고, 그다음에 손톱이 길게 나오면 길게 나와 있는 손톱의 센치를 재어서 그 부분을 이제 나의 자로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분들은 빗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는데, 체크하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빗은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교하게 커트를 치거나 그러면 빗살이 조금 가는 거 사용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왜 파마를 하기 직전에 아니면 스키웨이브를 하기 직전에 빗질을 빨리빨리 해서 10분 커트를 쳐야 될 때는 이렇게 빗이 조금 굵은 거, 성긴 거, 이런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평상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거 쿠팡에서 샀는데 가위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집에다가 공부하는 볼펜, 필기구, 그리고 이거는 홍삼, 그리고 레자날, 그 다음에 손가락 다쳤을 때 3M 테이프, 그리고 가위, 핀셋, 그리고 빗을 넣어주고 있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장에 얘들을, 이거 원래 그 메이크업 키트 가방이거든요. 자그만한 들고 다닐 수 있는 키트 가방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커트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가시면 되고요. 가위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위를 쓰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슬라이딩을 해라고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너 시닝을 해라고 하거나 하면 혹시나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잘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스토록 가위는 꼭 챙겨 가시고요. 이렇게 R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가위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R처럼 휘었죠? 이렇게 휘어진 가위, R 가위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커트 부분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레자로만 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커트 집 안에 있는 가위들을 싹 다 집어넣어서 안 보이는 곳에 넣어 두셔야 되세요. 그리고 가위, 브런트 가위로만 하세요 라고 문항이 나온다거나, 질감 처리를 하지 마세요 하면은, 틴닝 가위나 이런 가위들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진짜 브런트 가위만 나와지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공부를 할 때 잘 썼던 방법인데요. 이렇게 필통에 보면 이렇게 형광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색색깔 형광펜들이 조금 유치하지만, 예를 들어서 얘는 센치로 쓰는 아이, 얘는 뭐 이동 디자인 라인, 뭐 그렇게 쓰는, 뭐 고정 디자인 라인에 대해서 쓰는 아이, 얘는 직각 분배, 방향 분배, 변이 분배, 그거에 대한 표시글로 쓰는 아이,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쓰는 이렇게 체킹하는 거를 정해 두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커트할 때 그림 그리기.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두상을 이쁘게 그리도록 노력을 해서 두상에 따라 공부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마타리로 시험장에 가거나 아니면 천혜사로 시험장에 갈 경우에는 자기가 가져가고자 하는 가발의 두상을 다 밀어보세요. 다 밀어서 깨끗하게 밀어서 두상의 센치를 재고 예를 들어서 그 포인트마다 센치가 몇 센치 정도가 되는지 그거를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샤프도 갖고 가야 되겠지만 물론 지우개도 필요하고요. 이러이러한 것들 다 필요한데 요거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모나미 그 볼펜 파는 쪽에 가게 되면 이렇게 검은 부분에 회색으로 표시될 수 있는 이런 펜들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회색 선을 그을 수 있는, 흰색 선을 그을 수 있는 이런 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샤프네요. 죄송. 제가 찾아볼게요. 샤프가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 은색으로 생겨 놓으니까 잠깐만요. 나의 귀한 펜 어디 갔지? 잠깐만요. 일단 이거 지금 찾아서 다시 영상 찍을게요. 잠시만요. 찾았어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죠?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렇게 더 밝게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볼펜인데 은색 사인펜처럼 나오는 아이나 아니면 이제 그 색연필 중에서 은색이나 금색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킵할 때도 그다음에 그 안 보이는 컬을 찾아내는 거 그거에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킵 수업할 때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안 보이는 쪽 머리카락을 찾아내는 용도로 이 아이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모나미 젤리펜 502 0.7mm 보이나요? 글자가 너무 안 보인다 그죠? 젤리펜 어쨌든 젤리펜이래요. 그래서 요거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커트 부분에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잠깐만요. 요거 좀 치우고요. 미용장 협회에서 나와 있는 실기책도 좋지만 미용장 마스터의 상권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상권에 보면 헤어커트의 4가지 기본형 해가지고 이렇게 그 모양이나 구조나 시술각에 대한 거, 머리 결에 대한 거, 파팅, 분배가 대한 것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의 헤어커트는 몇 가지의 기본형이 있는가, 4가지의 기본형이 있다. 크게는 3가지죠. 크게는 3가지. 뭐 인크리스 레이어나 유니폼 레이어나 그건 통칭해서 레이어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리드형, 그래듀에이션형, 그 레이어형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커트 절차에 대한 거. 이 절차 부분에 브로킹, 머리 위치, 파팅, 분배, 시술각, 손가락 위치, 디자인 라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1회차 시험 쳤을 때는 사실은 학원에 뭐 가다 말다가 거의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험장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번도 수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10번도 수업을 안 하고 물론 이제 손님이 많아서 야간까지 손님을 하다 보니까 학원을 갈 수 있는 시간도 물론 없었겠지만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뭐든지 한 번에 잘 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얘도 금방 붙지 않을까 하는 착각 속에 공부를 조금 등한시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게 커트 절차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굳이 외워야 된다 내지는 인지를 꼭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 이런 스타일링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콤비네이션 스타일이 있으면 이 콤비네이션 스타일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아주 기초적으로 이거를 못 외우면 외워질 때까지 아침에 외우고 점심에 외우고 저녁에 외우고 자기 전에 외우고 또 자다가 꿈에서도 꿈을 꾸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트 절차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커트 절차 안에 따른 브로킹에 대한 것도 외워두시고, 두부 명칭에 대한 것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두부의 포인트 명칭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사이드 코너 포인트,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문제를 잘못 이해를 풀었을 경우에는 망한단 말이죠. 커트 길이 센치를 잘못 알아서. 물론 이제 그 사진을 주거나 그림을 주거나 하기 때문에 크게 망하지는 않지만 그림에는 꼭 함정이 있어요. 그림에는, 사진에는 꼭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함정대로 풀면은 문제는 합격과 멀어지는 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글을 보고 풀기 위해서는 두부의 각각의 포인트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와 사이드 포인트 헷갈려 하지 않도록. 저는 이제 이때 공부할 때 이 책을 보면 금방 알다가도 문제를 풀려고 하면 갑자기 이제 시험장에서 멘붕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가자마자 문제지에다가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제정신일 때, 정신이 없이 막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제정신일 때 두부의 명칭을 마구 끄적였어요. 두부의 명칭을 끄적여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조금 마음에 안정이 된다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런 방법을 응용해 보셔도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두부의 명칭을 알아야 될 것 같고, 두부의 그 머리 위치를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 위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기장이 확연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발을 커트를 할 때 두부의 위치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팅 부분에 문제가 좌대각으로 해라, 우대각으로 해라, 이런 것도 문제를 풀다가 보면 갑자기 좌측과 우측이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밥 먹는 손가락이 어느 쪽이었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코를 파는 손가락이 어느 쪽인지 그게 좌측과 우측이 구별이 안 되는 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이거를 풀기 전에 좌대각과 우대각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컨벡스와 컨케이브도 그려놓고. 자, 일단 컨벡스 부분에는 제가 조금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컨벡스 비읍이잖아요. 이 비읍과 똑같이 얘를 비읍으로 보세요. 그리고 컨케이브잖아요. 컨케이브는 C처럼 이렇게 시오처럼 보세요. 시오처럼. 그래서 비대칭 어시메트릭, 이것도 약간 시오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 풀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식사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손님을 좀 끝내놓고 문제를 아까 1차적으로 동영상을 찍었고요. 동영상 찍다가 손님 오셔가지고 또 손님 하다가 점심을 늦게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허겁지겁 먹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지금 이제 영상 찍으면서 자꾸 하품도 나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찍을게요.